아,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목소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오늘 대동 송대섭 원장입니다. 일단 지금 카메라를 좀 켤까 했는데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카메라는 일단은 내일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컴퓨터가 지금 제가 사무실을 새로 옮겨가지고 컴퓨터 세팅을 새로 하고 했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조금 오전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어저께 유튜브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도 지금 계정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일은 아마 유튜브 계정이 풀릴 것 같아요. 그 방송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준비하던가 하고, 이게 카카오 TV가 좀 느립니다. 많이 느리기도 하고, 뭐랄까, 좀 별로 좋진 않아요. 어차피 지금 6월 30일 날은 이게 종료가 되는 거라서, 아마 종료되는 것 때문에 업데이트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 스트리밍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쾌적한, 시스템으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여러 번 방송을 할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력상 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방송도 하고 교육연구소도 지금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교육사업도 좀 하고 있는 중이라서 강의도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뭐랄까 방송을 많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찾아뵙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해외 선물 방송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방송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뭔가 이상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좀 재밌는 편이고요. 방송에서 재밌는 말씀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농담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면서 즐겁게 최대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보시면 오전에 잠깐 크게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내렸어요. 지금 업종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7,712선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조금 급등이 나와주다가 지금 다시 조금 제자리로 보합권으로 가고 있는데 시합보다 3% 정도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상 완전 헤드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헤드 앤 숄더가 어디냐, 결국 헤드는 어디일 거냐라고 많이 말을 하죠. 지금 헤드로 보기에는 사실 약간 애매한 자리에요. 여기서 더 내려와주면 헤드가 맞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더 올라와주고 한다면 아직은 헤드가 아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고 한 7,200~300선 정도까지 아래서 내려와주고 한다면 헤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 모습은 좀 우리가 조금 더 한 1에서 1, 2주 정도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 2주 정도 더 보면서 어떤 헤드의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때려오고 다음번 마지막 어깨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거는 헤드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면 다 주식 천재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쉽지 않고 결국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마지막 어깨에서 최대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반전할 때 우리가 파생우라든지 ETF 혹은 ETN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장에서 수익을 많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삼전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속이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반도체나 메모리 쪽 외에는 크게 시장이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몇 개의 주도주로만 시장을 끌고 왔지 전체적인 종목이 다 섹터들이 고루고루 올라오는 장세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떤 다른 섹터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기에는 사실 되게 아쉬운 장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초에 2,300, 400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6월달까지 끊임없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올라온 종목도 있고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답해하는 분도 사실 있고요. 어떤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 이번 큰 대장세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이 한다.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또 제가 그 뭐죠? 단일 레버리지 ETF를 제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580원대 22,580원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격대가 2,500원일 거예요. 2,500원이죠. 2,499원 비중 들어오시면 2만 그러니까 지금 뭐 퍼센트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은 이 장세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제가 ETF랑 ETN을 설명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ETF와 ETN을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왜 ETF, ETN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죠? 우리가 어저께 들어간 자리는 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혹시 어저께 제가 매수가 드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 계실까요? 들어가신 분들 있으시면 한 1번? 1번 정도? 2번으로 할까 헷갈리니까 2번 하겠습니다. 2번. 나는 어저께 매수를 잡았다. ETF 매수를 잡았다. 하신 분들은 한번 2번. 단일 레버리지 잡았다. 2번. 예, 데니스님 잡으셨고, 우리 고구마님은 들어오셨나요? 고구마님도 어저께 잡으신 것 같았는데, 그럴까요? 또 없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SK하이닉스 단가는 그죠? 단일 레버리지 매수가는 2499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는 매수가가 29,9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29,950원 정도 될 겁니다. 29,950원. 지금 삼성전자는 한번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지금 21,780원 21,78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에 지금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매출이 지금 대략 70조 정도 70조?
70조 좀 넘을 거예요. 70조 좀 넘을 겁니다. 70조 원에서 80조 정도 될 텐데, 이게 삼성보다 훨씬 성장률이 좋습니다. 지난번 매출보다 대략 거의 100% 오른 거라서 하이닉스가 아마 삼성전자보다는 더 상승의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보고, 예. 지난 시간에 저희 하이닉스도 하나 잡았죠. 하이닉스도 한번 매수가 드렸었고, 그리고 어저께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우리가 후반으로 갈수는 좀 더 삼성보다는 상승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는 하이닉스, 예,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또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죠. 미국 시장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뭐 300만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300만원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200 한 4, 50?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꺾여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헤드일 거고, 만약에 하이닉스는 가더라도 지수가 못 가면 뭐 빠르게 헤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황은, 지금 전체적인 시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덱스 SK,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올라왔고요.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도 지금 자리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잡았던 가격보다는 뭐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잠시만요. 동진세미캠이 54,000원이에요. 54,000원. 저희가 54,000원에 매수를 드렸고, 조금 밀렸었어요. 이때,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뭐 이 정도 밀린 거는 이번 장세에서 크게 밀렸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 예. 동진세미캠은 아직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진세미캠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세공정, 그죠? 에서 부분에서 아주 대표적인 위치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좋은데 사실은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올라오긴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여기 중간 저점, 그죠? 보시면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맨 최저점이 27,950원이니까 그래서 조금씩 저점이 올라오는 부분이면 결국에는 어떤 상승의 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잡았고요. 지금 자리수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손절을 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4만원 초반대, 그죠? 네, 알겠습니다. 4만원 초반대? 예,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저는 동지세미캠은 어떤 손절가를 갖고 가기에는 좀 뭔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추가 자리가 한 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페타시스는 다른 종목보다 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점보다 고점이었기 때문에 좀 볼까요? 고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로 해서 분할 매수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안 봅니다. 예, 지금에서 추가 매수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본다? 더 빠질 때 추가 매수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 라인 때겠죠. 요거를 1차로 본다고 치면 가격대가 왜 안 나오니? 96,000원 선이네요. 96,000원 선. 전 저점이죠. 최근 4월달 저점이에요. 4월달 저점을 우리는
지지라인을 봐야 됩니다. 지지라인을 보시고, 지금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잡으셔도 괜찮은 자리고요, 충분히.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같이 가격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를 제가 분명히 드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요 전저점일 거예요. 전저점 요 라인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하고 비중을 좀,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비중을 많이 안 두고 갔었습니다. 그죠? 적게 두고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엠이에요. 솔로엠 지난 방송 때 했던 거죠. 방송 때 했던 건데 좀 생각보다 좀 밀렸어요. 솔로엠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잘 맨날 다른 방송도 보시고 전문가 방송 보시면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지금도 잡고 갈 수 있는 건 반도체랑 반도체 소장밖에 없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많이 밀린 2차전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요즘 오늘 많이 밀렸죠. 로보틱스도 두산 로보틱스 밀리면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더 계속 봅니다.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실적이 나와주는 것들은 더 가져가줘야 되고, 왜냐하면 언제 이게 사실은 튈지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이 튀는 종목들은 오늘 테크인 같은 것도 쳤죠. 테크인 같은 경우도, 테크인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테크인은 5월 7일날 매수가를 드렸었습니다. 5월 7일. 테크인은 5월 7일날 62,300원에 들어갔던 종목이고, 현재 아직 보유 중입니다.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인데, 오늘 그죠? 62,300, 5월 9일이면 어딜까요? 5월 9일 찾아보자. 5월 9일 어디니? 5월 9일인가? 5월 7일. 5월 7일이네요. 죄송합니다. 5월 7일. 예, 여기였어요. 5월 7일. 여기. 5월 7일. 시가가 62,300원 맞죠? 저희는 대부분 여러분 방송하시면 뭐 들어보신다 알겠지만 대부분 시가로 갑니다. 시가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장중에 잡으면 사실 단가가 많이 달라져요. 아마 어저께 뭐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ETF, 단일 ETF가 제가 매수가 드렸을 때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죠? 한번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간에 막 움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제가 뭐 21,500원 이하, 그죠? 2만원, 그 다음에 21,000원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만원, SK하이닉스 2만원 추가매수 할 때도 1900, 한 7, 80강에 또 밀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단가가 다릅니다. 장중으로 할 때는. 하지만 이제 어떤 장중의 단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시가로 드리면 저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잡았는지 기억하시기 편하겠죠. 왜? 차트를 보면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장중에 막 들어가 버리면 거짓말해요. 구라칩니다. 전문가들 중에. 이 가격이 제가 5만원 이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약간 밴드가 너무 긴 밴드들 있죠. 가격대 밴드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단은 시가나 종가 위주로 웬만하면 가야지. 뭐 그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고 나보다 더 낮은 단가로 잡으면 그거는 뭐 본인 운인 거죠. 본인이 잘하신 거고. 저보다 단가가 높으신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아시겠죠? 저보다 단가가 높으면 문제가 있다. 전문가보다 단가가 낮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팀 대동에 김동열 우리 통합 딜러도 계시고,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해외 선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가고 한 번에 막 몇십씩 받고 왔다 갔다 그 슬리피지 나고 장난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희도 매매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도 일단은 무조건 뭐다? 전문가들보다는 단가가 낮다. 매도를 칠 때는 전문가보다 단가가 더 위에서 잡아야 좋은 거겠죠. 반대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시종가 매매 제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5월 7일날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샀어. 안 사고 좀 빠지네? 많이 빠지네? 그 다음에 잡아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거죠. 왜? 나보다 단가가 낮으니까. 그죠? 나보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단가가 낮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크윙이 없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저보다 단가가 낮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를 안 팔고 계속 홀딩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계속 갈 거라 봅니다. 지금 5일선이 좀 밀리고 11선도 좀 밀리긴 했지만 요 구간 자체가 좀 이격이 되게 좁아요. 그죠? 이격이 되게 좁습니다. 이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 왜 이격이 좁죠? 아이고 씨. 이격이 좁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프를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격이 막 붙어 있을 때는 위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다 몰려있거든. 다 몰려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계속 지지를 해준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위에 있다고 치면 우리가 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이 지금 15선 조금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어저께 미국장이 약간 혼조세로 끝났어요. 혼조세로 좀 더 좋게 플러스가 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혼조세로 빠졌습니다. 그죠? 시장이 처음보단 강력하게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생각보다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뭐 테크인 같은 경우 반등 나와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로 한번 다시 한번 매수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크인은 뭐다? 테크인 오늘 종가로 매수 보셔도 된다. 아시겠죠? 종가로 매수 보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가 언제죠? 6만 줬고 얼마야? 고가가 59,900원. 요 단가를 오늘 밀어버리긴 했어요. 장대 양봉 나오면서. 그죠? 하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 고민하시겠죠. 23% 올랐으면 너무 또 상투 잡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래프상 저는 괜찮다 봅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주면 여기 어디에요? 전 고점이 73,000대인데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물론 매물대가 좀 있기는 해요.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뭐죠? 거래량도 좀 나와주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있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예, 계속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 저가에서 사고 있어요. 저가에서.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이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서 번 돈을 지금 스페이스 X에 가져다 줘야 되는 것도 있겠죠. 스페이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인 건 아시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으로 돈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차익실현이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오른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익실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옛날에 2001 때 1%면 10%면 얼마입니까? 10%면 200이잖아요. 2000에 12면 200이죠. 그죠? 그럼 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얼마예요? 뭐 8000포인트 10이면 얼마니까? 800이에요. 800. 당연히 똑같은 퍼센티지에서 봤을 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나는 주식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변동성을 견디실 줄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주식장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전문가들도 사실 뭐 닷컴 때나 좀 옛날에 닷컴 때나 하셨던 분들이나 엄청나게 올라왔던 걸 봤지, 사실 지금 이만큼 1년 사이에 주식을 크게 올라왔던 거를 겪은 전문가들이 세상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현역 중에서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동성을 충분히 견디기 위해서는 뭐다? 현금 비중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비중. 그죠? 현금 비중. 그죠? 현금 비중. 분명히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을 거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누구였죠? 누가 한 분이 자기 삼성전자 있는데, 그죠? 삼성전자 있는데 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예. 그래서 제가 비중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삼성이 뭐 25%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25%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금 비중이 없으면 안 돼요. 솔직히 어제 같은 장이죠. 어제 같은 장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제 같은 장이 빠지면서 뭐랄까요? 현금이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추가해서 했었어도 나쁜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나쁜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비중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가능하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을 때 좀 현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현금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늘리셔서 또 조정이 올 때 또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어제 같은 날은 사실은 완전히 추격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장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완전 몰아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사실 좋고요. 돌아 나올 때 들어가도 사실 늦은 가격은 아닙니다. 10만 원일 때 10% 빠지는 거랑, 그죠? 5만 원일 때 10% 오르는 거랑은 단가가 다른 거 아시죠? 예. 아셔야 됩니다. 10만 원에 10% 빠지면 얼마다? 예, 9만 원 내는 거예요. 9만 원. 근데 5만 원에 10% 오늘 얼마죠? 5만 원입니다. 다르죠? 똑같은 10%지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하락을 치고 또 돌아 나올 때 잡아도 단가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봐야 될 종목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 뭐 LG CNS는 저희는 VIP만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LG CNS가 좀 면이 밀리긴 했어요. 그래도 뭐 깨지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예전에 한번 수익을 나눴던 건데 10한 3만 원 전에 팔았었던 건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소비주 쪽으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GST죠. GST는 5월 20일 날 매수했습니다. 5월 20일 날 오늘 좀 몇 개 좀 방송하는 김에 좀 볼게요. GST가 5월 20일 날 매수고요. 5월 20일 날 얼마였더라? 네, 56,200원입니다. 56,200원. 5월 20일. 그죠? 5월 10일. 56,300원. 이 정도 라인 되네요. 이때 잡았어요, 이때. 이때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사라져가지고. 박스가 어디로 갔냐? 나왔네. 잠시만요. 뜰바가 어딨냐? 그죠? 요쯤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그죠? 5만 얼마였지? 예, 56,500원. 56,500원에 잡았습니다. 56,500원. 5월 20일 날. 그죠? 56,500원. 네, 맞나요? GST 56,500원 맞습니다. 56,500원. 이번은 종가로 잡았어요. 종가 보이시죠? 종가. 지금 차트에 지금 제가 커서 올려놨죠? 커서 올려놓은 거 보시면 56,500원이 제 종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가랑 종가랑 웬만하면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시가나 종가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56,500원 정확하게 종가죠. 그래서 뭐 따로 제가 뭐 가격을 속이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56,500원인데 오늘 얼마죠? 예, 53,300원. 오늘 지금 12.9% 올라왔고, 지금 5일선이 몇 일선이에요? 11선, 21선 아래에 있고 61선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5일선이 61선 위에 있고 11일선 있으면 잡아야 된다. 예, 물론 60일선 찍고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잡아도 되지만, 뭐 그때 더 봐도 되겠지만, 지금 작가상이 오늘 반등 나와줬으니 내일 만약에 또 미국장이 오늘보다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미 이란 문제가 지금 트럼프가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지금 지지율도 어마어마하게 낮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거의 뭐 나가리 되는 판입니다. 지금. 그런 새끼는 나가리 돼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어저께도 네타냐후가 공격을 했지만 다시 트럼프가 전화해서 뭐 뭐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어쨌든 종전을 해야 되는 분위기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을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종전 분위기가 물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종전이 완전 선언이 되면 또다시 증시는 좀 올라와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번 주 근데 이번 주가 또 내일이죠. 내일 모레 발표죠. 우리나라 미국의 이제 소비물가 CPI가 나오는 날입니다. CP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표가 아시겠죠? 그리고 금요일이 선물옵션 만기. 목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지표가 나오고 목요일날 나올 거고, 그다음 선물옵션 만기가 목요일인데, 선물옵션 만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물옵션 만기가 이제 3, 6, 9, 12 이렇게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있는데, 만기 때 보통, 그죠? 만기 때, 선물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쫙 밀어버려요. 한쪽으로 밉니다. 예, 한쪽으로 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볼 수도 있고 매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근데 너무 좀 도박인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하나에다가 몰빵한다는 거는 되게 도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선물옵션 만기 때마다 항상 보수를 봐야 된다는 게 옵션 만기가 끝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한쪽으로 미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CPI 지표도 있고 옵션 만기도 얹혀져 있고 금요일날 스페이스X 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서 최대한 추감에서는 이제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추경에서는 최대한 안 하는 거고, 일단은 아직 여기 뭐죠? GST 한번 설명드렸나요? 이거 방송 히든 종목이었어요. 그죠? 칠러, 반도체 소부장에서 칠러입니다. 칠러, 냉각, 스크러버, 그 다음에 공기 오염 잡아내는 거죠? 이것들 들어가는, 공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 부품입니다. 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았고요. 분명히 GST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도 좋고요. 다행히 HBM 반도체에 대한 수혜도 받는 종목입니다. 오늘 테크닉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 없으신 분들은 비중이 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누구보다 전문가보다 제시한 매수가보다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VIP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확실히 드리고 매수 매도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 무료방이기 때문에 무료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 당일 레버리지 매수한 거랑 삼성전자 당일 매수 안 하신 거 보면 아직까지 제가 그죠? 무료방을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VIP 분들은 제가 이제 원래 아시던 분들만 하는 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오시면 제가 VIP 편에 따로 자리를 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어디 갔더라? 어디 갔니? 잠시만요. 저희 VIP방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종목이 하나 들어갔어요. 종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종목이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이 들어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이 들어갔어요. 예. 삼성전기 들어갔습니다. 삼성전기 시간 보시죠. 오전 10시 13분
오전 10시 13분에 그죠? 매수가 16만 8천원에 삼성전기를 잡았어요. 삼성전기 지금 얼마죠? 삼성전기 봅시다. 삼성전기 어딨니? 네, 삼성전기 보이시죠? 예, 오늘 9.74%입니다. 장중에 잡았어요. 장중에 제가 잘 안 한다고 했지만 어저께는 워낙에 장이 변동성이 많았죠.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저희 VIP 방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무료방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몇 프로예요? 퍼센트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죠? 16만 8천원이니까 뭐 어제 저점으로 보면 되겠죠? 시작가를 보면 뭐 그죠? 대략 한 8% 9% 네, 지금 수익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것도 워낙 금액이 크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기 쉽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저는 또 뭐 매수 시점으로 봐야겠죠? 예,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니까 매수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6만 8천원이면 어느 정도 가격되죠? 보자. 보시면 어제 여기가 15 8천 시작가 15만 8천 5천원 잡았으니까 그죠? 거의 뭐 잘 잡았어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자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여기 보시면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너무나 급등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어떻게 잡아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저께 좀 밀려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또 잡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놓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로 수익 전환을 해서 가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VIP 종목에서는 또 이렇게 종목이 나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제가 또 오늘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오후에 또 병원 일정이랑 강의 일정이 또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오늘 8시 반부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방송을 할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은 또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 오전에 뭐 여러분들 시황을 다 하긴 하겠지만 방송은 일단 이번 주는 오늘이랑 내일 다음 주도 아마 다음 주는 또 아마 화요일 수요일 예, 된다면 3일 정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은 일단 할 거고요. 이틀은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라든지 들어간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종목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저희 방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목 상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올려놓으세요. 아시겠죠? 종목 상담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올려놓으시면 제가 몰라요. 제가 계속 하루종일 지켜볼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종목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랑 비중 정도만 올려주시고 그죠? 더 좋은 건 내가 이걸 왜 매수했는지 정도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상담하기 상당히 편하거든요. 무작정 그냥 저 삼성전자 있는데 어떨까요? 이러시는 분들 저 사실상당히 좀 무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의사한테도 갈 때도 어디 아프십니까 하면 어때요? 뭐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위가 어디가 좀 땡기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되잖아요. 그냥 가는데 그냥 삭신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병원 갈 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굴이 좀 많이 까맣습니다. 잘 타는 것도 있는데 야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가끔 농구도 합니다. 예. 여전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가면 모든 그런 제가 아픈 부위의 근육이란 거 이거 다 공부해서 갑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말해요. 저거 여기 회전근개 쪽 아래 삼각근 아래 스물개골 쪽 밑에 이런 부위별로 어떤 근육 종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가면 의사들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네들도 그냥 바로 몰라요. 특히 근육 같은 거나 힘줄이나 이런 것들은 인대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상담이 더 편하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더 좀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뭐 상담을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상담이 있으시면 글을 언제든지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마다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21분인데요. 여러분들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오늘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오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보실게요. 일단 ETF와 ETN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ETF 단일 레버리지를 매수하라고 했을 때 아마 매수 못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를 매수를 못하실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여러분들 매수 못해요. ETF, ETN은요. 여러분들이 꼭 증권사에 연락을 하시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 받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육 이수를 하셔야 돼요.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ETF와 ETN을 해야 우리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 빼고는 파생 선물 하는 사람들 빼고는 일반 우리 개미들이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다? ETF와 ETN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금융시장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뭐가 있죠? 바로 주식과 채권과 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미국장 보시면 맨날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자,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이 영어로 노트인데요. 채권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뭐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그죠? 채권이란 것도 결국에는 돈을 이제 뭐예요? 뭐 빌려주고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권리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기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미국이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린 이유가 뭘까요? 보드컴 문제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고용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죠?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이 번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아진다는 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그죠? 금리가 오른다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 주식이 확 올랐던 이유가 뭐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죠? 결국엔 나중에 그게 인플레이션을 가져다 주는 건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밀렸다 라는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이 생기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생기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네. 기준금리를 올리면 누가 안 좋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펀드가 있겠죠. 펀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워낙 오래됐고, 예전에는 펀드 어디서 들었어요? 은행에서 들었죠. 은행에서도 듣고, 무슨 뭐 보험사에서도 뭐 듣고, 그죠? 이게 투자 상품이 있고, 다음에 이제 상장이 있습니다. 자, ETF, ETN인데요. 상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한 펀드 같은 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은행 가서 들었죠.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수수료가 세요. 영업사원들도 붙고 뭐 이런저런 의료 수수료가 붙지만, 그거에 대한 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상장의 간접 투자 상품 ETF인데, ETF는 똑같은 펀드입니다. 똑같은 펀드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인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ETN은 뭐 노트라는 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채권입니다. 채권. 신용채권. 채권은 신용이에요. 아시겠죠? 채권. 요거 이따 또 설명드리고, 다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은 뭐다? 거래소 상장. 누구나 HTS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 다음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옛날에 이 펀드 어디죠? 은행이나 모노사에서 든 펀드는 막 전화해서 빼고 막 그죠? 만기 있고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뭐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펀드다가 ETF, ETF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지수나 자산의 수익률을 추종한다. 아시겠죠? 추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